한 폭의 그림처럼 태고의 비경을 고스란히 간직한 이곳, 바로 한탄강을 따라 펼쳐진 허공 위의 특별한 산책길인데요. 산책 같은데 좀 운동도 되고 그리고 경치도 멋있는 것 같아요. 안전한 여행길을 위해 불철주야 활약하는 작업자들. 자, 더 풀건 들어. 하나, 둘, 어차. 어차. 어디선가 누군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기꺼이 슈퍼맨이 되어줍니다. 한 2만 보 이상은 걷죠. 힘듭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군분투 중인 이들도 있습니다. 요 큰 돌, 저 나무에만 걸쳐져 있거든요. 저 돌이. 혹시 모를 위험 요소를 한 발 앞서 해결하죠. 살짝. 사고가 안 나야 되니까 애착을 갖고 일을 하고 있죠. 후덥지근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누구보다 뜨거운 여름을 맞이한 사람들. 숯은 참나무만 씁니다. 딱딱한 나무로 맹길해야지 숯이 잘 나오거든요. 또 한 가마 맹기는데 몇 천만 원이 들어가요. 그야말로 숨막히는 열기와의 사투가 펼쳐지는데요. 여름에 36도고 몇 도로 해도 그걸 못 느끼고 지나갔어요. 그냥 이 앞에 그 뜨거우니까. 손님들에겐 이곳이 바로 무릉도원. 뜨거운데도 시원한 느낌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휴식 같은 시간을 선물하는 오늘의 주인공들을 만나봅니다. 태고의 비경을 고스란히 간직한 이곳, 강원도 철원 한탄강을 찾아왔습니다. 국내 유일의 현무암 협곡을 사이에 두고 갖가지 기암 괴석들이 시선을 사로잡는데요. 그야말로 경이로운 대자연의 걸작들이 병풍처럼 길게 수놓아져 있죠. 그리고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건 한탄강을 따라 걷는 허공 위의 특별한 산책 코스입니다. 어휴, 보기만 해도 오금이 저려오는데요. 무서워, 너무 무서워. 너무 풍경이 저 물 내려오는 것 좀 봐. 너무 멋있다. 대박. 뭐 이게 자연적인 거죠? 자연적인 건가? 이 돌멩이로 오면서 계속 사진 찍어가면서 하는데 모양이 진짜 인간으로 할 수 없어. 다 저렇게 해놓은 거야. 시선 닿는 곳마다 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는 천혜의 비경이지만 지금의 탐방로가 생기기 전엔 누구에게도 허락되지 않았던 풍경인데요. 무에서 유를 창조해낸 수많은 분들 덕분에 이렇게 멋진 풍경을 모두와 나눌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더 안전한 길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인데요. 절벽의 구간에 저희가 설치했기 때문에 낙석 위험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사면 보강을 안반에 대한 보강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한탄강 주상 전리길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고군분투하는 사람들. 하나, 둘, 셋, 넷. 이른 아침부터 굉장히 분주한 모습인데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 한탄강 주상절리길이 경사면에 이렇게 그 불안정한 돌들이 있어갖고 이제 그게 떨어지면은 이제 관광객들이 오염할 수 있고 해갖고 그것들을 이제 떨어지지 않게 이제 고정하고 뚫고 낼 거는 뚫고 내는 이런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 컵라면 이런 건 거기에 있어요. 뭘 많이 챙기시는데요? 밥도 거기서 안에서 먹어야죠. 왜요? 거기 너무 멀어서 거리가 멀어서요. 얼마나 작업장 들어가야 되는데요? 한 30분. 30분에서 40분. 낙석을 방지하기 위한 시공 작업은 이용객들이 없는 새벽이나 야간에 주로 진행하게 되는데요. 출근 한번 하려면 일단 이 먼 길을 걸어 들어가야만 합니다.
계단이 왜 이렇게 많아요? 계단이 좀 많기는 한데 뭐 쳐다보고 이렇게 가다 보면 다 필요가 없어집니다. 예. 끝이 안 보여. 그래도 마음을 다잡고 부지런히 따라가 보는데요. 이거 작업을 얼마나 자주 하시는 거예요? 매일 작업합니다. 아, 작업을 매일 하는 거예요? 예. 들어가는데 2kg, 나오는데 2kg 해서 이 보너스로다가 다 몸들이 좋아져요. 8kg를 뺐느니 뭐 이 걷는 게 최고 좋잖아요. 유산소 운동이. 다람쥐야. 아이고. 다람쥐. 우리 밥 주고 다니는 거. 매일 아침 여기서 만나는 친구라는데요. 을에 우리가 뚫고 놓고 가면 기다려서 와서 우리 보고 이렇게 먹고 가고 그래요. 우리하고 친해졌다고요. 신기하게도 얼굴을 알아보는 건지 아무한테나 다가오는 건 아니라네요. 저희가 작업하는 게 요렇게 작업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거였군요. 이렇게 탈락하지 않게 고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작업 구역에 거의 다 도착했다고 하는데요. 또 무슨 일일까요? 이걸로 해서 가야 이제 현장을 들어가는 것입니다. 입구예요, 여기가. 오호라. 탐방로에서 벗어나 산자락 위로 조금 더 올라가야만 비로소 작업 현장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막사 주변의 경사면이 요즘 한창 작업 중인 구간입니다. 먼저 안전 장비부터 착용하는데요. 하네스라고요. 이걸로 이제 그 밧줄 탈 때 있는 그 장비예요. 아, 그러면 절벽을 올라가셔야 돼요? 네. 요걸로 해서 요거 한 번, 요거 두 번, 요거 세 번, 세 군데를 이게 체결하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작업하고 있어요. 그리고 조끼를 하나 더 챙겨 입는데요. 70cm 정도 이게 낙하할 경우에 이게 이제 작동을 하는 거예요. 에어가 되면 이렇게 부풀어 오르니까. 아, 부풀어서 몸 같은데 좀 덜 그렇죠. 다치게 맞아 그렇죠, 해도. 그렇죠. 저 위험 안반 요거 제거 작업을 할 거요. 안전하게 한번 내리는 작업을 할 거니까. 산비탈에서 굴러떨어진 건지 난데없이 커다란 바위 하나가 나무가지에 걸려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처리할지 궁금해지는데요. 오늘 할 거는 한 1톤 정도 되는데요. 최고 난이도가 센 작업이죠. 안전 장비를 2번, 3번 확인하고 산비탈 아래로 거침없이 내려가는 작업차. 밧줄은 거들 뿐 경사면을 자유자재로 넘나들며 안전하게 작업할 위치를 잡습니다. 요 큰 돌, 저 나무에만 걸쳐져 있거든요. 저 돌이. 아, 네. 그래서 그냥 내려보내게 되면 엄청 위험하니까 네. 이 돌을 구멍을 뚫어서 철근을 끼워서 양쪽에서 잡아갖고 저기서 이제 기계로 다 천천히 내릴 겁니다. 동료들이 주변을 살피고 지켜선 가운데 밧줄을 관통시킬 구멍부터 뚫어주는 작업자. 첫 번째 미션을 무사히 완수하고 이번엔 와이어 로프를 돌 사이로 관통시킨 뒤 볼트로 단단히 고정하는데요. 그런데 작은 돌 먼저 제거하고 난 다음에 하라고요. 아, 작은 돌이요? 위험하니까요? 네네. 아이고, 크기는 작아도 무게가 만만치 않네요. 이게 그 낙석 방지 책이라고 하는 건데요. 얘도 저기 1m 50 간격으로 해서 그 밑으로다가 1m 50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금방 봤듯이 저 정도 돌이 그 낙하가 된다 하더라도 다 잡습니다.
어떤 작업을 하더라도 2중 3중에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고 계시네요. 더 줘. 조금만 더. 땡겨. 이제 기계를 이용해 볼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살짝. 이제 조심스럽게 볼을 들어 올려 보는데요. 됐어. 빠졌어. 살짝. 쭉 내려봐요. 더 내려봐. 쭉. 계속 내려. 스톱하지 말고 쭉 내려봐. 더 계속 내리기. 스톱하지 말고. 더 계속 내려. 스톱 내기. 잘 됐어. 상황 종료. 끄르고. 와, 이게 돌 하나 내는 게 장난이 아닌데요? 그렇죠. 제거할 건지 고정할 건지 이 판단이 되게 중요해요. 이런 돌들은 고정을 필수로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떨어지면 얘도 떨어지잖아. 네. 계속 가중이 되잖아요. 네. 그래 이런 거는 고정. 근데 아까 같이 이 나무에 있던 거는 제거를 해서 그냥 단독으로 있는 거예요? 그렇죠. 첫 번째 낙석 제거 작업. 무사히 안전하게 상황 종료. 이제 잠시 전열을 가다듬고 두 번째 작업을 준비하는데요. 저쪽에 유리 전망대 위에 그 망칠 거니까 그 필요한 연장점 홈페이지 챙겨. 개장 시간 전에 작업을 마치려면 조금 더 서둘러야 합니다. 모기 스프레이는 가져가시네요? 예, 이거 가져가요. 왜 그런가요? 아이고, 벌레가 많아요. 모기하고. 모기도 많고 진드기. 볼에 쏘여가지고 응급실도 가고 그랬어요. 여기서 일하면서. 벌레들이 엄청 많은가 봐요. 많아요. 기피제를 바르고 가야 돼. 이번엔 어떤 작업일까요? 아 이거예요. 어디요? 요거 작업. 저기 위에요? 네, 요거 여기다 끼고. 여기 작업을 아침에 좀 바로 올 겁니다. 이번엔 비상 대피로를 이용해 작업 구역으로 이동하는데요. 이게 너무 무거워. 무겁지? 맨날 차고 있어도 맨날 무겁네요. 여기가 아까 그 아래서 봤던 그 우회입니다. 요 이제 요 골프장 여기로 해서 이 위로 올라온 거예요 지금. 맨 꼭대기로요? 예. 바로 여기입니다. 요거 고정하는 이게 지금 이게 위험한 반이에요. 이게 흔들려. 지금 이게 완전히 탈락돼 있잖아요. 요 받침이 빠지면 그냥 이게 저 밑으로 추락한다고. 요걸 이렇게 작업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요. 우선 맨 처음에 이걸로다가 그 1m 50을 구멍을 뚫어요. 락볼트를 거기다가 구멍에다 얘를 박아서 그 다음에 여기다가 그 시멘트를 부어요. 그래갖고 얘를 붙여서 그러면 이제 안 뽑히잖아요. 그 다음에 아이가 있다고 하면 이렇게 와이어로다가 이렇게 그 열십자로 이렇게 둘러서서 그 고정을 시켜주는 겁니다. 이게 발락이 탈락하지 않게 묶어주는 거죠. 일로 돌려서 여기서 당겨서 쓰자고. 하나, 둘. 다 됐어. 이거 무거워. 그건 또 뭔가요? 와이어. 와요. 잡았. 거의 80kg 가까이 나갔다. 오늘 쓰는 게 120m 정도. 그 정도 위에 가져가야 돼. 네, 와야 내려갈 때 미끄럽거나 이런 거 확인하고 미끄러우면 바로 올라와. 조심해. 오늘은 먼저 고정해 놓은 볼트 위로 와이어를 엮어주는 작업인데요. 바위는 몇십 톤씩 버틸 수 있는 와이어예요. 이 무대기 전체가 그러는 거예요. 이게 빠지면 연속적으로 가중으로 다 빠지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시작이 되면은 이 무대기가 전체가 다 내려갑니다.
간단한 작업인가 했더니 생각보다 꽤 큰 공사였군요. 와이어를 볼트와 엮어주는 것도 여러 번 교차해서 빈틈없이 완벽하게 체결 작업을 진행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저 묵묵히 각자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작업자들. 다들 애써준 덕분에 두 번째 작업도 서서히 마무리되어 가는데요. 저거 왜 당기는 거예요? 아 이게 이제 강하게 돌을 안으로다가 탁 압착시켜 주는 겁니다. 강하게 당겨서 이게 아, 걔를 그냥 나오는 게 딱 밀착이 되죠.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아도 작업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로 둘레길을 지켜온 작업자들. 두 번째 작업도 역시 흠잡을 곳이 없습니다. 이제 마무리 작업을 위해 부지런히 손을 움직이는 작업자. 요거하고 요거 위치 됐어? 됐어? 마지막으로 최종 작업 결과물을 다시 한번 살피며 확인하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네, 작업 끝났습니다. 지금 철수합니다. 몇 군데나 이렇게 작업하세요, 보통? 서너 군데는 되죠. 아, 서너 군데 하루. 예. 자, 이동! 가겠어요. 시공팀이 떠난 자리는 이번에도 완벽합니다. 막사로 돌아와 그제서야 뒤늦은 아침 식사를 하는 작업자들. 이거 김밥, 라면만 먹을 수 없잖아요. 예. 나가서 먹으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오고 가고 1시간인데 예. 밥 먹고 그러면 2시간 일할 시간이 없잖아요. 아침부터 연달아 2건이나 작업을 해치우고 돌아온 터라 다들 많이 시장하셨나 봅니다. 꿀맛입니다. 이곳 둘레길에서 벌써 8년째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작업자. 이게 2018년도 10월 달쯤에 착공이 시작됐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작업을 하려니까 절벽에서 그걸 하나하나 인력으로 만들어갈 때 그런 것들이 가장 힘들죠. 장비라든가 이런 게 마음대로 들어올 수 없으니까 또 자재 운반하는 것도 여기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한탄강의 건너편에 그 잔도를 삭도라는 걸 설치를 해서 콘크리트라든가 모든 자재가 저쪽에서 이쪽으로 넘어와서 시공을 한 거죠. 모든 날, 모든 순간을 함께 했기 때문에 이곳에 대한 애정도 남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관광 오시는 관광객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혹시 사고가 안 나야 되니까 전부 애착을 갖고 일을 하고 있죠. 심지어 작업이 없을 때도 이렇게 수시로 탐방로를 살피고 다닌다는군요. 저기 응급팀 저기 그 이봉교량 넘어서 거기 미끄러니까 야자 매트 이런 거 고정 좀 시켜야 되겠습니다. 잠시 후 전화를 받은 응급 보수팀. 곧바로 야자 매트를 챙겨 현장으로 출동하는데요. 출발 이쪽 셋. 어디로 나가시는 걸까요? 비가 오고 하면 미끄러지잖아요. 거기에 갖다 까는 거죠. 40kg가 좀 넘죠. 자, 하나, 둘, 자, 훅건 들어. 하나, 둘, 으차, 으쌰. 됐습니다. 자, 천천히 해라. 한 칸씩. 한 칸. 그렇죠. 또 한 칸.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네요. 저쪽으로 갖다 놓고. 이제야 평지로구나 했더니 또다시 눈앞에 등장한 계단 지옥. 자, 천천히. 으쌰. 됐어. 보시고 여기는 뭐 보시다시피
이 인력이 아니면은 이런 물건을 옮길 수가 없어요. 힘이 많이 드는 일입니다, 이게. 드디어 목표 지점에 도착한 작업자들. 출렁다리 양쪽 경사각이 큰 부분에 매트를 깔아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바짝 들어오면 되지. 이렇게 넣으면 되지. 매트 무게가 워낙 무겁다 보니 제자리에서 펼치는 것도 마음처럼 쉽게 되는 일이 아닌 모양입니다. 일단 양쪽 끝을 맞춰 제 위치를 잡아주는 것부터 시작인데요. 그 끌고 가세요. 이쪽으로 밉니다. 아이 좋아요. 똑바로. 그저 펼쳐놓는다고 끝이 아니군요. 되지. 이제 바닥면과 흔들림 없이 밀착되도록 사방의 가장자리 부분을 단단히 고정시켜 주는데요. 또 바람에 또 뒤집어지고 또 자빠지지 않게 고정을 하는 거죠. 고정이 끝난 케이블 타이는 물론 튀어나온 매트 실밥까지 거슬리지 않도록 정리를 해줍니다. 무더운 날씨에 무거운 걸 이고 지고 급한 호출을 해결하러 다니시느라 고생이 정말 많으십니다. 야, 경치 좋다. 루커 오다 보면 넘어지면 다치고 뭐 까지고 막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 안전요원들이 이 안에 저까지 해서 14분 있는데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걸 다 설치를 하는 겁니다. 이번엔 교량의 기본 뼈대를 지탱하는 핵심 작업으로 넘어갑니다. 바로 케이블 장력 점검인데요. 교량이 케이블 현수 방식으로 그 메인 케이블과 그다음에 행어 케이블로 지탱을 하는 구조물인데 이제 사람들이 계속 걸어 다니면 계속 흔들리는 거에 의해서 이제 장력이 빠질 수가 있거든요. 케이블의 장력이 가장 중요한데 이 케이블의 장력을 수시로 체크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케이블 하나하나가 전체 구조물의 하중을 분산시키고 균형을 잡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케이블 장력 측정하는 기계입니다. 기계로 이 케이블이 이제 받고 있는 힘이 얼마인지 측정하는 겁니다. 이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500 정도에서 뭐 2, 3천까지도 견딜 수 있는 케이블이니까 크게는 지금 이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경험 많은 숙련된 작업자도 장력 측정만큼은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만드신 분들은 정말 대단하시죠. 이거 이 경사지에 만들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존경스럽고 또 그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좀 멋있는 길을 가는 것 같아요. 이번엔 한탄강 상류로 올라가 횃불 전망대로 향합니다. 16개의 기둥이 각각 다른 각도로 기울어 횃불이 회전하며 오르는 모습을 표현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작업을 진행하려는 걸까요? 도장 작업할 부위가 계단 밑쪽이다 보니까 상부에서 작업은 안 되고 외부 쪽에서 고소 작업창을 이용해서 바깥쪽에서 이제 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외부에 이제 케이블이 다 설치되어 있는 케이블 구조다 보니까 그 접근하기까지가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전망대 계단 아래 페인트 도장면이 벗겨져 있네요. 장마가 오기 전에 도장 작업을 마쳐야 하는데요. 25년 경력의 작업자가 직접 페인트를 준비합니다. 경화제라는 거를 부어야 이게 굳거든요. 발랐을 시. 그래서 그 경화제를 붓고 지금 희석 작업을 하는 중이에요. 조금씩 해서 바르고 또 하고 그렇게 가요 지금. 자꾸 이동을 하면 자꾸 굳어버리니까. 굳어버리니까요. 네네. 이거 반 잘라봐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페인트를 희석하는 것도
조금씩 반복해야만 한다는군요. 60m라고 하는데 아, 그럼 거의 꼭 되면 60m까지 올라가셔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거의 올라가죠. 60m까지. 진짜 안 무서우세요, 근데? 진짜 안 무서워. 뭐 무서울 게 뭐 있어요. 와, 대단하십니다. 앉아보도 돼. 눈으로 보기만 해도 아찔한 이곳에서 도색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몸 전체로 균형을 잡고 버티며 집중해야 하는 고강도 작업입니다. 구조물 사이로 들어가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또 봐줘요 뒤에. 오래. 조금만 방심해도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신중히 움직여야 합니다. 보소 작업차를 조정하는 사람과의 합이 중요합니다. 안으로. 그렇게 사이사이로 집어넣으니까 약간 좀 힘들고 위험하죠. 밑부분, 라인 부분 한번 발라주고. 근데 가다가 끊어지면 표가 나. 끝까지. 하자 없는 부분도 끝까지 가줘야 된다고. 드디어 작업 시작. 또 넣기 힘드니까. 네. 그러니까 꼼꼼히 하고 가자고요. 반복되는 자세로 힘들 법도 한데 붓칠 한 번에도 정성을 다하는 작업자들. 한 번에서 두 번, 세 번까지 가요. 묽은 상태에서 세 번, 네 번, 다섯 번 왔다 갔다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약간 굳었을 때 다시 한번 가준 거예요. 아, 한 번 칠하고 좀 굳었을 때 또 네, 칠하고. 그렇죠. 바로바로 막 문지르면 오히려 더 이게 안 발려. 보강. 아 거기 말고 거기. 아이고 거기 부린 게. 보강. 거기. 빨간 거. 쭉 내려와. 거기 말고 그거 찍어. 요만한 것도 칠하시네요. 예? 그거 안 칠하면 그게 녹이 퍼져나가요. 예. 접착이 잘 안 되면요 또 떨어져요. 사람이 받고 다니니까 울림이 있어갖고 바닥판에 자꾸 떨어진다. 아, 사람이 밟은. 예, 밟고 다니니까 울림이 있잖아요. 두두두하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꼼꼼한 작업자들 덕분에 어느덧 작업도 서서히 완성되어 갑니다. 하지만 위를 보며 작업하느라 목이 상당히 아플 것 같은데요. 목 안 아프세요? 네. 8시간의 작업이 마무리됐습니다. 됐어. 나가면 돼요. 작업을 마칠 때도 신중하게 빠져나가야 합니다. 묵묵히 이어온 작업 끝에 선명하고 말끔한 도장면으로 새롭게 단장한 전망대. 작업자들에게는 가장 보람된 순간이라고 하는데요. 아유, 너무 고생하셨네요. 아, 진짜 힘들겠어요. 괜찮습니다. 지치셨는데요. 안 지쳤어요. 하는 길에 딱 하고 먹는 게 좋은데, 그치? 그러죠. 어떻게? 괜찮아요. 대박. 원래 이래요. 삶이 이래요. 야, 내가 거울 보고 갈게, 화장실 가서. 그래, 알았어. 그렇게 할게. 손님들이 만끽하고 즐겁게 지내시라고 저희들이 진짜 한 공정마다 다 세심하게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와서 보시고 이런 철원 평화도 좀 보시고 마음의 여유도 좀 찾으시고 행복한 마음으로 다녀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분주했던 하루가 마무리되고 어느새 어둠이 내려앉은 한탄강 둘레길. 주상 전리길의 끝자락 교량에선 야간 경관 조명이 유난히 예쁘게 반짝이는데요. 관광객도 뜸한 밤 시간에 난데없이 등장한 작업자들.
지금 조명이 지금 불이 안 들어오는 데가 있어갖고 저희들이 수리하러 왔습니다. 밤에 하시는 거예요? 안전상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관람객들이 여기 왔다 갔다 할 때 저희들이 사다리 펴놓고 하면은 저희들도 위험하고 관람객들도 더 안전을 보장을 못하니까. 저기 안 들어오네요. 저기 뒤에 맞네요. 네. 드디어 문제의 조명을 발견하고 곧바로 수리 작업에 돌입하는데요. 이곳은 발 아래 까마득한 협곡이 펼쳐져 있습니다. 가장 먼저 안전고리부터 주변 구조물과 연결합니다. 낮이었다면 더 무서웠을지도 모르겠네요. 차라리 밤이라 다행인 것 같기도 한데요. 전기 배선부터 살펴보는 작업자. 접촉 불량이라서 결선을 새로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네요. 빠르게 작업을 완료하고 절연 테이프로 마무리하는데요. 완료했습니다. 관제실로 전화를 거는 작업자. 네, 불을 올려주세요. 속전속결. 꺼진 조명도 이렇게 다시 보니 정말 예쁘네요. 관광객들이 자주 오는 곳인데 안전하게 불을 밝혀주는 게 저희들의 소임이죠. 덕분에 멋진 풍경 잘 봤습니다. 이번엔 1년 365일 뜨거운 열기와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숯가마를 찾아 경기도 여주에 왔습니다. 굴뚝 위로 연기가 피어오르는 걸 보니 제대로 잘 찾아온 것 같은데요. 마침 숯을 꺼내는 중인가 봅니다. 그런데 오렌지빛 불꽃이 일렁이는 숯가마는 입구를 열어 온도를 조금 식혔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900도 이상의 엄청난 열기를 뿜어내고 있는데요. 가만히 앉아있어도 무더운 여름 날씨에 무거운 장대까지 들고 숯을 꺼내다 보면 온몸에 땀이 피어도 쏟아집니다. 여름에 36도고 몇 도로 해도 그걸 못 느끼고 지나갔어요. 그냥 이 앞에 더 뜨거우니까. 그렇게 숯을 꺼내 드럼통을 하나 채우고 잠시 숨 돌리는 사이 손님들의 발길이 이어지는데요. 산도 있고 공기도 좋고 해서 힐링 차원에 왔어요. 알고 보니 자주 오는 분들은 일부러 숯 꺼내는 날짜에 맞춰서 찜질을 하러 온다는군요. 보고 있기 좋잖아요. 눈도 맑아지고. 저는 불 쬐는 게 더 좋아요. 불멍이라고 요즘 유행하고 그랬잖아요. 이거 보고 있으면은 참 많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저 불 속에 뛰어들고 싶어져요. 그래서 바라면 가지도 못할 거면서. 그동안 직원들은 다음 작업을 준비합니다. 숯가마 5개를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숯가마에다가 나무를 넣는 작업이에요. 숯은 참나무만 씁니다. 참나무가 재질이 제일 딱딱해요. 나무 중에서 딱딱한 나무로 만들어야지 숯이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참나무 외에는 숯을 갖다가 만들질 않습니다. 한 300톤 정도 쌓여 있어요. 한 달 평균 150톤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많은 나무도 결국 2달 분량이죠. 게다가 고품질의 숯을 얻기 위해선 수령 10년 이상 된 나무만 사용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귀한 나무에서 더 많은 숯을 얻을 수 있을지 숯에 관한 연구를 하며 여러 시행착오를 겪어야 했습니다. 보통 보면 이 뒤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길게 자르잖아요. 예, 길게 자르면 이게 보통 요 정도 선에서 들어가는데 이렇게 되면 일주일 정도 타야 됩니다. 근데 반으로 잘라 넣다 보니까 3일이면 3, 4일이면 숯이 나오고 또 숯 자체도 더 많이 나옵니다. 숱한 도전과 실패를 거쳐 본인만의 방법으로 본인의 상황에 맞춰 최적의 조건을 찾아낸 셈인데요.
완전 차 찼으니까 이제 나무 넣고 옵시다. 준비된 나무를 꼭대기에 있는 가마까지 옮겨줍니다. 이때 트럭은 건물 안으로 들어가 최대한 문 앞에 바짝 붙여주는데요. 참나무 중에서도 가장 단단하고 무거운 축에 속하는 굴참나무를 쓰기 때문에 옮기는 것만 해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나무 넣읍시다. 시작합시다. 겉으로 보이는 것과는 다르게 1m가 채 되지 않는 이 통나무 하나의 무게가 자그마치 수십 킬로그램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숯 만드는 과정 중에선 단연코 지금이 가장 힘들다네요. 사람이 일일이 이렇게 하나씩 다 넣어줘야 돼요. 그렇죠. 이제 기계를 못 쓰잖아요. 엄청 무거워요. 세상이 아무리 좋아져도 결국 사람 손을 거쳐야 하는 작업. 같이 들어보자. 이곳에선 상황에 따라 가마 하나에 4톤에서 6톤가량 나무를 투입한다는데요. 옮긴 나무를 차곡차곡 촘촘히 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무조건 붙여야 돼 이렇게. 아, 최대한. 다 붙였잖아요 지금 이렇게. 딱딱. 예? 이게 서로가 이제 맞물려 주면서 이게 쓰러지지가 않게끔 하는 거예요. 이거는 위에서부터 슬슬 내려와서 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됐으면 이렇게 자빠져 버리면은 타버리지 숯이 안 된다고. 나무가 숯이 되기 위해선 나무 자체를 불에 태우는 게 아니라 수분과 휘발 성분만 날리고 탄소 성분은 남겨야 하는데요. 여기서 공기의 유입을 어떻게 막느냐에 따라 숯의 품질이 좌우됩니다. 나무를 이었으니까 이 앞을 벽돌로 막아야 돼요. 이건 무슨 벽돌이죠? 황토 벽돌. 황토가 원래 또 열 전도율도 좋고 열도 잘 보존하고 있잖아요. 1200도 이상 치솟는 열기를 감당하려면 꼼꼼한 입구 봉인 작업이 필요합니다. 자칫 빈틈이라도 생기게 되면 내부의 높은 압력을 버티지 못하고 무너질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드디어 가마 안으로 불이 들어갑니다. 토치나 이런 걸 안 쓰시고? 안 씁니다. 그건 옛날 방식이에요. 지금 저 기계를 틀어놨으니까 빨아들이죠. 보이죠? 정말 불이 살아나는군요. 찜기가 일로 와보시면 뭔가 보여주실 게 있나 봅니다. 이것이 집중기입니다. 집진기는 숯가마 내부의 연기나 미세먼지, 휘발성 화합물과 악취 성분 등을 모아서 걸러주는데요. 배기 흐름이 안정되면서 탄화 품질도 좋아졌다고 하시네요. 크게 장대로 들어갔을 때는 보통 한 6일 정도 걸리는데 우리처럼 잘라서 넣는 거는 그거 반밖에 안 걸리거든요. 한 3일이요? 3일. 이게 정해진 매뉴얼이 없고 이게 날씨랑 습도 봐서 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이거는 전부 다 경험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거니까. 농작물은 농부의 발소리를 듣고 자란다죠. 숯이 잘 구워지길 기다리는 작업자 역시 어쩌면 농부의 마음과 비슷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사흘이 지나고 숯가마를 다시 찾았습니다. 연기 나오는 게 숯을 뺄 때가 되면 저 끝에 연기 끝이 약간 푸른빛이 띕니다. 그때 되면 이제 숯을 빼라 하는 신호입니다. 그게. 드디어 개봉 박두. 과연 어떤 결과물이 모습을 드러낼지 이글거리는 숯가마에서 좀채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불 뺍시다. 긴 쇠장대를 가마 안에 밀어넣고 조심조심 숯을 꺼내기 시작하는 작업자. 이제 막 가마를 빠져나온 숯은 여전히 900도 이상의 초고온 상태라서 가마 앞쪽으로 꺼내놓고 한두 시간 이상 온도를 떨어뜨려야 한답니다.
한꺼번에 다 빼질 않고 이렇게 앞에 끄집어내 가지고서는 완전체가 되면은 이제 담고 그 다음에 또 해가지고 하루 종일 이걸 갖다 해야 돼 이렇게. 하루 종일이요? 예, 과정을. 어제 불 뗐는데 봐봐, 엄청 뜨겁지. 오우. 수출 빼내고 청소까지 마친 숯가마는 이제 찜질방으로 변신을 시작하는데요. 손님들을 위해 이동식 마루판부터 옮겨놓는 작업자. 수건을 뒤집어 쓰지 않는 이상은 1분 견디는 사람은 없어요. 이곳은 바로 어제 수출 뺀 초고온방, 일명 꽃탕인데요. 140도를 훌쩍 넘는군요. 그리고 어제 꽃탕이었던 방은 오늘은 중온방으로 간판이 바뀌었습니다. 하루하루 가마가 식어가는 온도에 따라 매일 이렇게 간판도 바꿔달아야 하는데요. 찜질방이 준비 완료되면 기다리던 손님들이 삼삼오오 등장하는데요. 익숙하게 중온방으로 향하는 손님. 아이고, 벌써 만실입니다. 외부에서 땀 흘리는 거와 숯가마 안에서 땀 흘리는 거하고 기분이 틀리고 몸에 틀려. 벌써 땀으로 샤워를 하셨네요. 유난히 혼자 땀을 이렇게 많이 흘리세요. 골아서 그래. 제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골아서 그래. 아니야. 노폐물이 지금 막 나오고 있어. 나이 먹으면 더 뜨뜻하고 땀 빼는 게 좋죠. 야야야야. 늙어가지고 씨 대록 떨지 말고 똑바로 앉아. 아 좋지 뭐. 아이고 다 아프면 다 하게 돼 있어. 허리도 땡기고. 네. 무릎도 땡기고. 무릎도 땡기고. 아저씨도 늙어봐. 꽃탕은 과연 어떨지 궁금한데요. 우와 여기. 아 뜨거우세요? 네, 아이고 엉덩이가 뜨겁네. 야, 그래도 잘 버티시네요. 좋죠, 너무 시원하고. 사장님 거짓말하지 마요. 뜨거운데 뭐 시원하다. 근데 희한하게 뜨거운데 시원해. 뜨거운 국 먹으면서도 어우 시원하다. 그러나 그 시간 찜질방 밖에선 작업자가 오전에 꺼내놓은 숯더미를 계속해서 드럼통에 옮겨 담고 있는데요. 어느새 가마 하나가 다 비워졌습니다. 그래도 열이지 뜨거운 게 좋을 텐데. 뜨거운 거. 드럼통에 한가득 숯이 채워지면 뚜껑을 덮어 외부에 옮겨 놓는데요. 불씨 조금이라도 남으면 안 되니까 2, 3일 후에. 이곳에서 생산한 숯은 주로 인근 식당들에서 구입해 가는데요. 먼저 크기와 모양에 따라 선별 작업부터 진행합니다. 이게 보이죠? 이게 꼈다 그래서 백탄이라 그래요. 이 정도 사이즈는 식당에 우리가 가면 숯불글집 있죠? 저 자잘한 거는 너무 자라서 안 돼요. 침대 공장 있죠? 숯가루를 이용해서 먹이는데 그런 데 납품하는 겁니다. 나무를 준비하고 숯을 만들어 선별까지. 정말 손이 많이 가네요. 계절마다 약간 이렇게 버시는 게 좀 다른가 봐요. 그렇죠. 여름에는 숯을 덜 빼고 겨울철에는 많이 빼고 한 1년에 한 1억 5천 정도 순이. 이번엔 내부적으로 사용할 숯을 주방까지 직배송하는 작업자. 숯가마에 왔으면 응당 숯불 요리도 놓칠 수 없죠. 오겹살에 항정살까지 숯불구이와 환상의 궁합을 자랑하는 돼지고기 종류가 역시 주문이 많은데요. 고운 자태로 손님상에 나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육즙대로 살아있죠.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고양이에요. 저희 고양이
숯불 요리 맛에 흠뻑 매료된 손님들. 너무 맛있다고. 야, 이거 뭐 이거 수 있어? 반응이 아주 뜨겁습니다. 불맛이 나서 너무 맛있어요. 야, 불이 다른 거네. 오면은 꽤 뜨거워져 있잖아요. 네. 찬물로 하니까 또 시원하죠.